오후 1시에 여의도 조국혁신당 앞에서 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 집회를 지금 마치고 대구에서 오영국 대표 올라오셔서 같이 방송을 좀 하느라고 좀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주최한 것 말고 이 보수가 주최한 보수만의 집회에 좀 얼마 만에 나간 것 같습니까? 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우리가 한참 이제 좌우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저도 이 공식적으로 이 집회 서울에서 하게 참 한 4, 5년 됐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2020년도 이제 총선 끝나고 우리가 12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위원회 만들어서 네. 그때 집회를 하고 석방이 된 다음에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럼 뭐 이제 박 대통령 석방 집회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만 따로 뭐 태블릿 집회 정도만 했었지 범보수랑 같이 한 집회는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게.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만세 집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죠. 윤석열 만세 집회가 주로 정광훈 목사 했던 집회가 있었고, 우리는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했었는데, 그게 2020년 말이니까, 이번에 2025년 8월에, 저 한 뭐 4, 5년 만에 이제, 이 보수랑 같이 집회를 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많이 바뀌었죠. 유튜버들도 많이 바뀌고, 뭐, 연사들도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뭐 유튜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옛날에 초창기 때 뭐 박 대통령 탄핵 무에 참석했던 아주 극소수 한두 명도 있지만 또 그 이후로 다해 또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만세로 돌아섰던 사람들이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신 대표 이렇게 이제 보수 통합 형태의 그걸 띈 건 정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오영국 대표나 오늘 연설을 오래간만에 보수 집회에서, 오래간만에, 하여튼 5년 만에 보수 집회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좌우 통합 집회 할 때는 윤석열부터 까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단은 사실 모든 태블릿 조작이나 박근혜 관련 뇌물죄 조작 수사다 한동훈으로 이렇게 대충 합의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빼는 걸로. 헛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 대표는 윤석열만 거론했던 것 같아요. 난 아무리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다 내마저도 뭐 빼고 하려기 좀 말이 앞이 안 맞는 것 같았어. 왜냐면 1단계, 2단계 그 김수남, 이영일, 노승근 이야기하고 박영수 그 사기꾼 박영수를 이야기 안 할 수, 박영수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을 빼고 한동훈 넘어간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 뭐 또 알 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신혜식 대표는 오 대표하고 거의 맞는 게 국힘당 가서 그 집회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뭐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키고 그 조작 사건들, 태블릿 조작이나 메모 조작을 다 덮어버린 인간들한테 가서 뭐하러 거기 가서 외치냐. 또 조국당에 와서 외치는 게 뭐 그렇다고 조국당이 들어주도 안 들어주도 국힘당 가서 시간 낭비하는 거는 낫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해서 여기서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처음 왜 조국당을 가는가 이런 생각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국힘당에 뭐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인간들 자체가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배반한 팀들, 요번에 윤석열 배반한테 저끼리 모여가지고 아웅다웅된 애들한테 다른 것도 이 반적 영모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자기들이 공범자들인데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조국당 앞에 가서 또 조국당에서 뭐 자기들이 공약 사항이 한동훈 특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그 윤석열 쪽에 있던 농객들은 주로 한동훈의 범죄를 단계나 여론 조작을 많이 이제 거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섞였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무효를 강하게 얘기하는 뭐 저나 오영 대표 연사가 있나 하면은 윤석열 탄핵에다가 이제 방점 맞춘 좀 농객들이 있는데 그쪽은 주로 한동훈의 단계하고 여론 조작을 많이 얘기하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 조작을 좀 많이 얘기했는데 좀 오래간만에 보수 쪽에 이 태블릿 조작을 좀 설명할 기회가 좀 됐었고 예. 우리 뭐 신혜식 대표도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이 태블릿 조작 다 밝혀졌는데 국힘당 입도 열고 있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10억 독자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이 태블릿 조작은 두 대가 모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전면 포위해서 이 거짓 세력들이 쌓아놓은 성을 지금 함락시키기 일부 직전까지 온 거는 맞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오늘도 뭐 제가 장시호 자백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속보처럼 올린 게
지금 김영철 장시호 관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김영철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이 아침에 그 카페에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합의가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장시호가 그- 김영철 협조를 안 하는 것 이게 같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뉴탐사와 저는 둘 다 고소한 사건인데 작년에 제가 미국으로 가버리면서 저는 조사를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진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을 조사를 해야지만 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야 이게 뭐 허위사실이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조사를 안 받고 지금 불기소 처분 제가 이거 처음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예. 내가 명예훼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증거불충분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민사사건 저 김영철이가 본 민사사건도 그러는데 장시호 녹취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에 저하고 뉴탐사가 그러면 일단 김영철은 뭘 갖다 내야 되냐면은 장시호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치와 뉴탐사가 보도한 내 녹취는 내가 친구한테 그냥 거짓말한 거다. 내가 뭐 김영철과 불륜이고 위증교사 같다는 건 그냥 내가 농담 삼아 거짓말 이게 와야지만 저를 조사하고 뭘 수 있는데 제가 조사도 안 받고 불기소 왔다는 얘기는 장시호한테 그걸 김영철이 못 받아냈다고 봐야 되는 못 거죠. 받아냈- 못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장시호와 한동훈, 김영철이 지금 이게 딱 말을 짜맞춰서 버텨야 되는데 장시호가 협조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균열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예를 들어서 변 대표를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막고랑 뭐 증거불충분 힘이 없음이라 하는 건 좀 쉽게 하면 기각이랑 마찬가지죠. 그거죠. 똑같은 거죠. 기각과 똑같은 얘기지. 아마 장시호도 이제 더 이상 뭐 한동훈, 김영철 끊어진 얘들한테 자기가 허위로 증언한다 하는 그 자체 그에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살 사건 그 소동도 좀 뭐 갑자기 11층 12층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예, 이상하죠. 예, 그 장시호 사는 그 도곡동의 그 빌라가 최고층이 11층인데 소방당국 발표 물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지만 12층에서 뛰어내려서 11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뭐 제가 사진 올렸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소방당국이 왜 그렇게 언론에 걸렸을까 그 말을 그건 이제 뭐 내가 볼 땐 장시호가 한 말에 그냥 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더 우스운 거는 거의 전체 언론사가 다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게 과연 사실이 맞냐를 떠나서 그럼 장시호가 투신은 맞으니까 뭐 실족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투신했냐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날 김영철의 그 민사 사건에 저하고 뉴탐사가 참석을 했었고 그게 장시호 증인 채택 논의하고 있었고 원래 그 지난달 사건 때 기자들이 다 들어왔었고 제가 미리 장시호를 증인 신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다 나갔었고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그 당시 들어왔던 기자들은 다 들어와서 어제 장시호가 투신했는데 오늘 김영철과 이쪽 뭐냐 취재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정말 기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화면이 안 좋아. 예, 재판에 지난달에 한 10명 들어와서 있었는데 한 명, 연합이군 뉴스가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누군가 이 위에서 이 좌나 우나 기자 전체를 이 통제하면서 태블릿 진실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보면 뭐 유타사 측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그렇지 되니까. 않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그전에 있던 기자들이 더 중요한 사건 자살 소동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거는 어떤 그 위에서 압력이 없이는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을 조사하는 매체를 이제 15년 동안 해보지만 조선일보부터 연합뉴스 한 개를 한꺼번에 컨트롤한다는 게 그런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력이 이건 연합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저는 SK라는 그 거대한 광고주 재벌 플러스 뭐 정치권에서도 이 뭐 좌우 껴가지고 이 태블릿 조작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마지막 발악하는 수준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이 진실을 지금 또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나중에 이 중요한 사건이 좀 거론이 되다가 갑자기 미국의 걸려서 300명 구속건으로 체포 그 건으로 이제 막 도배를 하는 바람에 조금
가서 묻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미국 그거 아니었어도 아니었어도 어차피 묻었을 거라고 그렇게 묻었다. 어차피 묻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묻혔다고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저도 뭐 헛갈리기 시작했는데 이 PC가 2개고 우리가 공용 노트가 5개다 보니까 이 PC 이거 장쇼 PC 중에서 이규철 대변인의 그 브리핑 했듯이 포렌식을 수행한 바가 없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입장을 내서 예. 일단 저는 언론사 7개에다가는 이규철의 브리핑이 거짓말이다 이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연합뉴스부터 조선일보까지 쫙. 예. 근데 우리가 다 뒤져보니까 2024년 7월 4일 날 중앙지검의 답변서에서는 있다고 답변서가 왔었어요. 딱 1년 네, 전. 1년 전 있다고 답변서 왔다가 1년 뒤에 없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묻어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건 서울중앙지검이 없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담당하는 조재학 검사부터 다시 윤석열 한동훈이를 증거멸조로 다 싹 다 고발해버렸는데 강남경찰서에 예.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막장으로 저는 이거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 대해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권력 기관이란 중앙지검에서 똑같은 그 검사가 답변을 1년 전과 1년 후를 완전히 반대로 그 답변을 내는데 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을 했는 그 증거물인데 그것이 1년 전에는 있다 하다 1년 후에는 없다 하는 이런 현상을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지 뭐 검찰의 조작은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뭐 이규철이 거짓말을 했던 중앙지검이 없었던 이걸 아무도 기사를 안 쓰고 오히려 이걸 은폐하려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백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판사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장시호 어머니 최순득 씨에게 딸 자백시키라는 이제 그 공문을 그 집 주소로 붙여 놓은 상태고 저희가 또 하나 자백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친구가 그 정민영 변호사라고 법원 덕수에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아닌데 이 민간이 변호사가 특검제 4팀에 들어가서 이 장시호 태블릿 조작에 합류가 됐는데 그 정민영 변호사가 쓴 수사 보고서가 완벽하게 포렌식 그 이메일 추출 보고서를 인용해서 쓴 보고서인데 예. 만약에 포렌식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니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오늘 그 특검 4팀의 5명 윤석열 뭐 김영철 한동훈 정민영에게 야 중앙지검이 지금 포렌식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럼 니네가 작성한 거 싸그리다 이제 허위 공문서 되는데 답변해라. 포렌식 했냐 안 했냐. 제가 노리는 거는 정민영 쪽에서는 분명히 했고 나는 그거 받았었다라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제가 좀 보내놓은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수사보고서 작성돼서 그걸 제출된 게 정민영 아닙니까? 거기에 또 결재된 게 박주성 검사고. 그렇죠. 예. 네, 딱 그렇게 그러니까 둘이 실명이고 딱 그 실명이 딱 그런 또 데 실명이 네. 빠진 특검 전체 보고서는 1월 10일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검으로 이름 나간 거고 예. 정민영하고 박주성 이름으로 자기 나간 게 실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포렌식 자료가 딱 인용돼 있는 예. 거죠. 거기는 정민영 뭐 변 대표님 말씀대로 정민영이가 자기 스스로 양심 고백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때 내가 정민영 수사 보고서를 내가 그때 기억 한 저도 한 2번 읽어봤거든. 읽어보니까 본론과 결론이 본인이 써도 이상할 정도로 본론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본론은 분명히 최서원 씨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형태의 본론을 만들고 결론은 최서원 거다 이래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변호사가 됐든 파견 특검 검사가 됐든 간에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간에 의심을 그때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때 실명 박주성 정민에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보고서를 분석을 하면서 2017년 1월 5일자 보고서입니다. 정민영께. 그러니까 그 포렌식한 바로 그날인데 네. 그래서 그 뭐 최서원의 메일 딱딱딱 분석하면은
최소한거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정민영은 서론 부분에는 그게 뚝뚝뚝 적어놔서 최소한게 아니라는 증거를 다 모아놓더니 결론은 최소한게 아닌 것들은 뭐 이게 다 최소한거라고 해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1월 5일자 수사 보고서인데 결론 부분에 이제 막 통신 내역 이 조회서가 오는데 이게 1월 8일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 1월 5일자 수사 보고서에 어떻게 1월 8일자 증거가 들어가 있냐. 우리가 그걸 미리 정민영하고 덕수 쪽에다가 이거는 당신이 쓴 보고서에 어느 놈이 1월 8일 날 갖다가 위조해서 붙인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의서 넣었는데 정민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네. 무슨 보고서 썼는지 뭔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혹시 내가 날짜를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분석하니까 정민영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다시 기억해 보니까 내가 그 서론까지만 썼고 1월 8일자에 누가 어느 놈이 조작해서 붙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끔 지금까지 해왔더만 대응을. 현재 봤을 때 거래를 하기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 왜냐? 아니고 본론 그 결론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민영 등 5명한테 성명을 포렌식을 했냐, 그리고 당신 포렌식 보고서 가지고 부서 맞냐 물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법무부인 덕수가 굉장히 유명한 좌익 노범이에요. 좌익 노범입니다. 그래서 정민영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특검보로 들어가 있는데 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라고 이 좌익의 원로 변호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정민영을 변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덕수의 그 원로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민영이 덕수에 속됐으니까 덕수에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덕수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내서 이번에 이제 이 포렌식도 안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의 사진 속의 남자 서현주도 우리가 잡아냈고 서현주가 지금 다 조작권 다 들어왔는데 그 진보 좌익 로펌이 언제까지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하면서 갈 거냐 당신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보내면 어찌 보면 장시호보다도 먼저 이쪽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장시호도 사실은 자백만 하면 공익신고자가 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정민영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군가 조작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민영도 우리가 막 시비 안 걸면요. 무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렇게 자기 수사보 자체가 편집이 됐다. 이런 말만 해도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덕수 그것도 한번 집회를 한번 했죠. 정민영 덕수의 집회를 했었죠. 집회를 했었죠. 그때 자백하라고. 그 덕수가 그걸로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정의당 당대표 그 젊은 친구가 저랑 그 방송 같이 했었는데 저는 변희재 대표는 본 적이 없는데 맨날 덕수에다가 공문 쓰고 집회해가지고 덕수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근데 어쨌든 덕수도 그 이념을 가지고 가는 데여가지고요.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 같이 개입했다 이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문제죠. 그쪽도 좀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민영하고 넣었다 그랬죠. 그 고소장을. 정민영에 대한 고소장은 지금 그 포렌식을 그 증거 인멸한 거에 대해서 정민영은 없고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 서현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정민영이 여기서 말을 똑바로 안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최소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뭐 그대로 이거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정민영이 그래 걸리죠. 예, 그대로 걸리죠. 일단 특검에서 공식적인 수사 보고서는 첫 보고서 그거로 시작된 거니까. 예, 말 그대로면은 포렌식 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해서 최소한 거라고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이 정민영의 이 죄는 가볍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민영은 일단 나는 분명히 포렌식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안 그러면 다 허위 공문서 작성돼 버리니까요. 포렌식 했는데 포렌식 결과 없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 저 자기들 어차피 지금 이래 엮이고 섞여 가지고 나가 걸려도 걸리는 거니까. 뭐 한마디로 외통수라고 외통수에 걸렸다고 봐야죠.